인간의 갈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모두 우리의 내면 세계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최상의 자신을 표현하고 온전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세 가지 요소는 바로 건강, 부,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마인드가 곧 모든 건강과 모든 물질, 그리고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이 무한한 공급의 원천과 의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고귀하고 비밀스러운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열쇠는 바로 올바르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자신이 갈망하는 무엇이든 끌어당길 수 있는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메커니즘은 너무나도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속 읽어내려 가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단순한 메커니즘이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현실 세계의 마스터키임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키가 행복한 삶의 필수 요건이자 토대이며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실 겁니다. 올바르고 정확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는 비즈니스와 사회적 관계에 있어 근본이 되는 법칙이자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의심과 갈등, 위험의 세상 속에서 이 진리가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무한한 우주적 마인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든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그 정도에 비례하여 손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한한 우주적 마인드와 연결되도록 도와줄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진리가 우주적 마인드의 주요 원리이며 모든 곳에 적용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원한다면 자신의 내면의 참자아를 인식하고 부분이 존재한다면 전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모든 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건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모든 세포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을 현실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질병을 향하고 있다면 질병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함을 향하고 있다면 온전함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완전하고 온전하며 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사랑스럽고 조화롭고 행복하다 라는 확언을 한다면 그러한 조화로운 상황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영적인 활동이며 영적인 것은 창조력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상황이 현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올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는 현실 세계에서 물질을 보는 과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각화는 우리 내면 세계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이 성장하며 우리가 시각화한 대로 형태를 갖춰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아주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매우 뛰어난 우주 건축가에 의해 이 모든 것이 창조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메커니즘을 조작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은 미숙하고 비효율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연습과 굳은 결심을 통해서만 이러한 결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사랑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챕터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삶의 사소한 것들 속에서 위대한 진리를 보는 법을 배운 이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대한 사상, 위대한 일, 위대한 자연, 위대한 인물들과 가까이 할수록 활기를 얻게 되고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링컨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마치 산에 다가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링컨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음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보다 날카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원칙을 테스트해보고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프레드릭 앤드루스로부터 받은 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3살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제 아들도 동일한 질병을 앓았습니다. 당시 제 아들을 고쳐보고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보았지만 결국엔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 별도의 연구도 진행해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선생님의 아들이었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의사 선생님께서 답했습니다. 싸워야죠. 숨쉬고 있는 한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렇게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모두 가망이 없다고 보았지만 최선을 다해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체가 삐뚤어져 손과 무릎을 사용하며 다녀야 했던 불구자에서 지금은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강하고 체격 좋은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했던 방법에 대해 빠르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담은 확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확언문을 선언하고 또 선언했습니다. 나는 완전하고 온전하며 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사랑스럽고 조화롭고 행복하다. 저는 항상 동일한 확언문을 반복하였고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확언문을 말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나는 완전하고 온전하며 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사랑스럽고 조화롭고 행복하다. 이 확언이 제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말하는 문장이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 처음 되뇌이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학원을 단지 제 자신뿐만 아니라 이 학원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되뇌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확언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과 건강의 생각을 흘러보내면 그 선행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만약 두려움, 걱정,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흘러보내면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의 삶을 통해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7년마다 우리의 신체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 과학자들은 매 11개월마다 완전히 새로운 신체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신체의 나이는 겨우 11개월에 불과합니다. 즉, 해마다 신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 사람이 지닌 생각의 총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좋은 생각들만 마음속에 품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생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미리 만들어둔 확언문을 이때 활용해 보십시오. 분노, 질투, 두려움, 걱정이 올라온다면 그 즉시 확언문을 되뇌이십시오. 어둠에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은 선을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정 속에서 사는 것은 제 자신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확언하면 나쁜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프레드릭 앤드루스 드림. 여러분도 프레드릭 앤드루스의 확언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개선할 필요가 없을 만큼 훌륭한 확언이니 그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잠재의식으로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마음속에 이 확언을 담아두시고 운전 중이나 사무실 또는 집, 그 외 어디에서든 이 확언을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배적인 마음가짐이 힘, 용기, 친절함과 공감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반영됩니다. 만약 나약함, 비판, 두려움과 같은 파괴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에 상응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곧 원인이고 그 결과로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선과 악의 기원이 있습니다. 생각은 창조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것과 연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적 법칙이자 끌어당김의 법칙이며 인과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인식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시작과 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실천 지침에서는 식물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꽃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먼저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 물을 주며 보살핍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장소에 둡니다. 씨앗에서 싹이 트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이 씨앗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생존을 위한 수단을 찾기 시작합니다.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분열되며 증식하고 있는 살아있는 세포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 보십시오. 곧 수백만 개의 세포들로 분열될 것입니다. 이 각각의 세포들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위로 뻗어나가려는 줄기를 바라보십시오. 줄기가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갈라져 가지를 이루는 과정을 바라보십시오. 각 가지가 얼마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지 지켜보십시오.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작은 줄기 끝엔 꽃봉오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 꽃봉오리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꽃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금 더 깊이 집중해서 꽃의 향기를 맡아봅니다. 그 향기는 여러분이 시각화한 아름다운 창조물이 부드럽게 흩날리는 향기입니다. 아주 명확하고 온전하게 시각화할 수 있게 되면 사물의 정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현실처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집중력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꽃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아이디어, 복잡한 사업상의 제안, 또는 삶의 다른 문제들에 집중할 때도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공은 목표에 대해 끈질기게 집중해 나감으로써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